안녕하세요. 오늘은 명제 증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제 증명을 배우기 전에 교재에 나와 있는 용어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용어들을 구별하고 무슨 뜻인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가 정의라고 돼 있죠.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을 그 용어를 정의라고 한다. 그렇대요. 그 다음에 증명, 명제의 가정과 이미 알려진 성질을 근거로 그 명제가 참임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과정을 증명이라고 한다. 좀 말이 어렵게 돼 있는데 우리가 증명은 그동안에 해왔어요. 그쵸? 뭐 가장 많이 하는 증명이 우리가 중학교 때 보통 삼각형이 합동임을 증명하여라 뭐 이런 거, 아니면 이등변 삼각형에서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는 것을 증명하여라 이런 거를 종종 했거든요. 그래서 증명은 앞에 설명은 좀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리라고 하는데요. 참임이 증명된 명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을 정리라고 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세 가지 용어를 그냥 읽기만 하니까 뭐 알 것 같기도 하고 좀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좀 더 명확하게 해볼게요. 자, 일단 정의라는 거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사전을 찾으면 나오는 말? 이렇게 설명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수학자들끼리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의 이등변 삼각형의 뜻을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지? 그럼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등변 삼각형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두 변 길이가 같고 그다음에 밑각의 크기 같고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그건 확실히 이등변 삼각형이야 라고 깔끔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를 정해보자 하고 약속을 해요. 이걸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할까? 그래, 좋아 하고 약속을 하는데 그걸 정의라고 한다고 생각하면은 좀 됩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요. 네.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은 모두가 납득할 수 있게 우리 이걸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할까? 그래, 그렇게 하자 하고 약속한 걸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의는요, 어떤 것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뜻. 그리고 정의는 이게 왜 그렇지?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정의는 정의입니다. 아주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에 대해서 누구도 반박을 할 수 없고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참고로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면 다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부르자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건 원래 알고 있었는데 두 밑과 크기 같은 건 그럼 뭐야? 이거는요. 정의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등변 삼각형을 처음 알려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제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얘한테 이등변 삼각형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그럼 이등변 삼각형은 아, 그렇구나,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겠죠. 그죠? 두 밑각의 크기 같은 거 뭐 이런 건 아직 모를 거 아니에요. 자, 그 상태에서 얘가 무인도에 갇혔어요. 무인도에. 그래서 이제 얘가 너무 심심하고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이등변 삼각형 자기가 배운 걸 가지고 막 여러 가지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변의 길이 같은 삼각형을 자기가 이렇게 내려봤어요. 선을 딱 90도가 되게 한번 내려봤어요. 그랬더니 요 두 삼각형이 RH, 요 B 길이 같으니까 RHS 합동인 거예요. 뭐 합동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합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합동이다 보니까 이 두 밑각 크기가 같다는 걸 얘가 알아냈어요. 자, 다시 한번. 이거는 누가 아무도 안 알려준 거죠. 즉 정의를 바탕으로, 즉 정의를 증명하다 보니까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이거를 바로 정의라고 합니다. 아니, 정리라고 합니다. 정리. 근데 그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중에서도 막 자질구레한 거 말고 조금 굵직굵직한 것들, 그런 것들만 모아서 정리라고 합니다. 정리. 아이고, 다 지웠네요.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수학에서 뭐 용어들을 막 배우잖아요.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다.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다. 평행사변형은 네 변의 길이가 서로 평행하다. 아, 마주보는 두 변이 각각 평행하다. 뭐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런 게 정의고요. 정의를 통해서 밝혀진 것이 정리입니다. 물론 정리를 가지고 너무 잘 밝혀진 정리를 가지고 또 정리를 밝혀낼 수도 있기는 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자주 배웠던 피타고라스의 정이에요? 정리예요? 네, 정리예요. 얘 정리예요, 정리. 얘는 정의가 아닙니다. 얘는 뭔가를 딱 규정 짓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각삼각형에서 나온 어떤 성질이잖아요. 새롭게 나온 성질. 그래서 정리입니다, 얘는.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뭔가를 뽑아낼 때 우리는 증명을 이용을 한다는 거죠. 증명을 이용을 하는 거고. 이런 관계예요. 물론 이걸 학교에서 뭐 뜻을 쓰라거나 뭐 빈칸으로 준다거나 이렇게는 내지 않습니다. 근데 당연히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아주 기본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명제의 증명. 그럼 아까 증명을 이용한다고 했었죠?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밝혀내고 싶을 때 항상 증명을 이용을 해요. 우리가 어떤 사실을 주장하고 싶은데 그 근거가 없고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면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주장의 근거가 매우 떨어지겠죠. 그래서 증명을 이용을 할 때도 논리적인 증명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명제를 증명할 때 여러 가지 증명법이 있지만 우리 고등수학에서는 두 가지 증명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대우를 이용한 증명입니다. 대우를 이용한 증명.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잠깐 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었죠. 뭔가 부정적인 진술이 있을 때 우리가 이해하기가 약간 어려워요. 자, 그러면 명제를 증명하고 싶을 때 이게 뭔가 약간 꼬여있는 듯해서 잘 알기 어렵다. 그럴 때 대우로 고쳐줍니다. 근데 대우가 참일 때도 명제도 참이기 때문에 아니면 대우가 거짓이라면 명제도 거짓이기 때문에 대우를 증명해도 명제를 증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는 우리 앞에서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귀류법을 이용한 증명인데요. 이게 지금 새로 배우는 거예요. 귀류법을 이용한 증명. 자, 귀류법을 이용한 증명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명제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명제의 결론을 부정하여 가정 또는 이미 알려진 사실에 모순됨을 보여서 그 결론이 성립함을 보이는 증명 방법을 귀류법이라고 한다. 이렇게만 읽어서는 알 것 같기도 하고 좀 모를 것 같기도 하고 확 와닿는 느낌이 없어요. 그쵸? 자,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주장이 있다고 해봐요. 주장이. 예를 들어서 누가 A라는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 주장이 틀렸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 사람이. 네 주장은 틀린 것 같은데? 근데 뭔가 딱 그냥 틀렸어. 네 주장은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그래서 왜?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딱히 반박할 게 없는 경우가 있을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도 그렇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래. 네 말이 맞다고 치자. 네 말이 맞다고 하자. 일단 얘 말을 맞다고 해봐요. 왜? 근데 사실 얘가 진짜 틀린 말을 했거든. 틀린 말이긴 한데 뭔가 그냥 틀렸어 라고 말하니까 할 말이 없어서 네 말이 맞다고 해보자. 그럼 이렇게 되지? 응. 근데 그럼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렇게 되면은 말이 안 되잖아. 라고 하는 게 바로 귀류법입니다. 즉 모순됨을 보여주는 게 귀류법이라는 거죠. 알듯 말듯 하신가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 개념 체크 1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체크 1번은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에요. 대우. 다음은 명제 자연수 A, B에 대해서 이런 거 잘 체크해야 된다고 하셨죠. 자연수인지 아닌지. A 더하기 B가 홀수이면 A 더하기 B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가 참임을 증명을 하래요. 자, 대우를 이용한다고 이미 써놨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대우를 이용을 하겠지만 요 문장 때문에 사실 대우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적어도 무엇이다 이러면 여사건을 떠올렸었죠. 여사건이라는 건 전체 집합에서 A에 대한 반대의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뭔가 약간 부정적으로 됐다는 거는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차라리 A 여집합을 구하는 것보다 A를 구하는 게 훨씬 와닿으니까
자, 그러면 적어도 하나의 반대가 뭐겠어요? 적어도 하나.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해볼게요. A, B가 적어도 하나 짝수라는 거는, 자, 둘 다 짝수일 때도 있죠. 하나는 짝수고 하나는 홀수고, 하나 홀수고 하나 짝수고, 둘 다 홀수고. 자, 그러면 적어도 하나 짝수라는 상황은 최소 짝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부 다 적어도 하나 짝수인 경우예요. 그럼 이거의 여사건은 둘 다 홀수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얘를 대우를 이용할 때 얘를 부정해야 되잖아요. 얘를 부정해주면 A, B 모두 홀수가 되고요. A 더하기 B가 홀수라는 거는 A 더하기 B가 짝수다가 되겠죠. 짝수 반대가 홀수고 홀수 반대가 짝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 빈칸을 채우시면 돼요. 여기 지금 칸이 부족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쓰시고요. 답지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증명법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짝수에 대한 표현은 이 두 배를 해주면 됩니다. 두 배. 무조건 두 배입니다. 이 K나 뭐 무슨 문자를 쓰는 건 상관이 없어요. 뭐 X를 써도 되고 Y를 써도 되고 뭐 L을 써도 되고 상관없고요. 두 배, 즉 2의 배수가 짝수라는 뜻이니까요. 두 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홀수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홀수를 표현할 때는 짝수에다가 하나 빼주거나 짝수에다가 하나 더해주면 무조건 홀수가 돼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거 얘는 자 만약에 K가 자연수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만약에 K가 자연수라는 가정을 했을 때 K에다가 1부터 넣을 수 있죠? K에다 1을 넣으면 이 값이 1이 돼요. 근데 K에다 1을 넣으면 이 값은 3이 돼요. 그럼 홀수의 시작은 얼마죠? 1이죠? 그럼 시작을 1로 시작하려면 요걸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넘겨서 필수 예제 1번 이것도 명제를 이용한 거네요.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무조건 잘 표시를 하셔야 돼요. 자연수 n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2k-1로 홀수를 둬야 되는 거예요. 홀수 시작이 1이니까요. n제곱이 짝수이면 n은 짝수이다. 반대로 해볼게요. n이 홀수이면 n제곱은 홀수이다. 그리고 이 증명은 아주 단골 증명입니다. 학교에서도 서술형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자, 그러면 n을 2k-1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n제곱은 뭐 2l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우린 이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건 지금 알 수 없는 상태예요.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것만 가지고 일단 풀어서 결국 여기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n을 제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k-1을 제곱하는 거니까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나오네요. 그러면 얘가 전부 다 2로 묶여요. 2로 묶으면 2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자, 그러면 이 형태가 어쨌거나 이 뭔가에다가 두 배를 했으니 여기까지는 2의 배수, 즉 짝수입니다. 근데 짝수에다 하나를 더했다는 것은 홀수란 얘기죠. 어쨌거나.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n제곱은 홀수이다. 따라서 주어진 명제의 대우가 참이므로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설명을 하느라고 조금 간단하게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학교 서술형일 때는 이 문장 틀을 최대한 유지해서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같이 봅시다. 뭐 이 문장까지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부터 써줘야겠죠. n이 홀수이면 선생님이 만약에 서술형을 학교에서 쓴다면 이렇게 쓸 거예요. 이라고 하자. n제곱은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2로 묶고 2무로까지는 안 써도 될까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안에 있어 보면 2k제곱 마이너스 2k는 자연수 또는 0이다. 그러므로 n제곱은
필수이다. 그리고 이 문장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따라서, 아니면 따라서 쓰기 싫으면 요 기호 쓰시면 됩니다. 따라서의 뜻이 이게 요 기호가 따라서의 뜻이죠. 영어로는 요 의미가 되고요. 자, 그러면은 문제 1-1번을 지금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여러분들 해보시고, 이거는 선생님이 어차피 설명을 해도 답지하고 똑같이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동영상 멈춰놓고 이 틀을 최대한 참고를 하면서 풀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답지랑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2번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귀류법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귀류법이 아까 뭐라고 했죠? 네 말이 맞다. 그래, 그럼 네 말이 맞다 쳐. 그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 이런 식의 흐름이 귀류법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명제 루트 2는 무리수이다가 참임을 귀류법을 이용하여 증명하시오. 자, 한번 볼게요. 루트 2는 무리수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이걸 참임을 어떻게 증명해? 뭐라고 하기가 너무 애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틀린 말도 틀렸다고 하기 너무 애매할 때도 있고, 맞는 말도 그래 네 말이 맞긴 맞는데 그래 뭐 맞다고 밖에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맞다고 증명하기도 너무 애매한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당연히 참 아니야? 이런 경우 이거를 일단 부정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루트 2를 부정을 하려면 루트 2는 무리수가 아니니까 유리수라고 해보자. 자, 이렇게 일단 하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뭔가 증명하기 밍숭맹숭한 상황일 때 일단 반대로 해요. 그래, 루트 2는 유리수라고 그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 그럼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사실 이거 틀린 말이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렇지 이거 틀린 말이잖아요. 그럼 이걸 증명을 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써요? 어딘가에서 모순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틀렸어. 그러면 거꾸로 이 말이 맞는 말이야. 라고 되는 흐름의 증명이라는 거죠. 자, 그럼 실제로 해볼게요. 유리수를 증명하려면 유리수의 뜻부터 알아야 돼요. 그럼 유리수의 정의가 뭐냐? 유리수의 정의는 a분의 b, 즉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입니다. 근데 분수꼴로 나타낼 때 a와 b는 반드시 정수라는 조건이 있어요. 지금 이게 생소하시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이 내용이 지금 부실해서 그런 거고요. 원래 중학교 2학년 때 아주 자세히 배우는 내용입니다. a, b는 정수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나요? a, b는 정수, 단 a는 0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실제로 해볼게요. 자, 루트 2는 유리수이기 때문에 유리수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루트 2도 당연히 뭔가의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m에는 정수라는 조건이 딸려오게 됩니다. 단 m은 0은 아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는데 m에는 서로소인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어요. 서로소인 자연수. 여기서 서로소가 뭘까요? 서로소. 서로소라가 이게 뜻하는 게 뭐냐? 만약에 4와 6 이건 서로소가 아닙니다. 둘 다 2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2와 3 이렇게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경우를 서로소라고 해요. 그러면 4분의 6은 서로 나눠지잖아요. 이거 나눠지면 2분의 3이 되죠. 이렇게 서로소끼리 분수를 만들면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기하분수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mn을 기하분수라는 뜻이에요. 기하분수라는 뜻입니다. 이게 기하분수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변을 제곱을 해보래요. 그럼 2는 m의 제곱분의 n제곱이 되죠. 그럼 양변에 2를 곱할게요. m제곱을 곱할게요. 2m제곱이 n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2m제곱. 자, 어쨌거나 어떤 수에다 2배를 했다는 거는 얘가 2의 배수라는 뜻이죠. 곧 짝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잠깐만요. 위로 잠깐 올라가 볼게요. 짜잔. 아까 했던 건데. 어떤 수 제곱이 짝수잖아요? 그럼 제곱하기 전의 수도 짝수다. 이거 아까 증명했잖아요. 그쵸? 요거.
아까 증명했던 거 이용을 하는 거예요. 얘 선생님 그랬잖아요. 이거 되게 많이 쓰는 거라고. 엄청 많이 쓰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 많이 쓰는 정리는 다른 증명을 이용할 때, 할 때 이용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여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자, 아까 여기까지 하고 있었어요.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 이거 너무 잘 밝혀진 사실이니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n제곱이 2m제곱인데 m제곱에다가 2배를 했으니까 어쨌거나 이 숫자는 짝수고, 그럼 n제곱이 짝수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n도 짝수예요. 그래서 n을 2k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m과 n은 이미 사용된 문자니까 전혀 다른 문자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2k를 n 대신 집어넣을게요. 여기에다가 2k의 제곱이 2m제곱. 그러면 4k제곱이 2m제곱. 약분하면 2k제곱이 m제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어쨌거나 무슨 수인지 몰라도 2배를 했기 때문에 얘도 역시 짝수라는 얘기가 되네요. 자, m제곱도 짝수이다. 그럼 또 이용을 할게요. 어떤 수 제곱이 짝수면 그 수도 짝수니까, 원래 수도 짝수니까 제곱하기 전도 m은 짝수이다. m은 짝수이다 이렇게 쓰지 말까요? 이렇게 m은 2l이라고 할게요. k 다음 알파벳이 l이죠? 뭔가 약간 시리즈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알파벳을 연결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뭐야? 다 증명해봤더니 루트 2가 처음에 n분의 n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가정하고 시작했죠? mn은 서로 소인 자연수. 이 책에서는 지금 m을 0이 아니다 뭐 이런 걸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자연수라고 한 겁니다. 자, 저도 그러면 따라서 자연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자연수. 자, 그러면 사실은 이 증명에서 엄청 중요한 부분이 사실 여기에요. 이 괄호 안에 써 있어서 별거 아닌 건가 보다 했을 텐데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mn이 서로소인 자연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m 대신에 2l 집어넣어도 되고요. n 대신에 2k 집어넣어도 되죠. 그러면 얘네가 서로소라는 전제에 어긋나죠.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모순이 발생한 거예요. 자, mn이 모두 짝수이므로 mn이 서로소라는 가정의 모순이다. 자, 우리가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리수는 아니에요. 유리수는 아니다. 그럼 유리수가 아니면 뭐겠어요? 전체 실수 집합 중에서 유리수가 아니라면 무리수겠죠. 그래서 루트 2는 무리수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문제 2-1번은 루트 5는 유리수가 아니다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숫자만 바뀐 거잖아요. 루트 5가 루트 2로, 루트 2가 루트 5로 숫자만 바뀐 거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열심히 위에 거를 참고하면서 해보세요. 똑같이 따라 써도 괜찮아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이 증명의 흐름을 좀 이해를 하고, 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구나를 이해하는 거면 충분합니다. 일단은 아직 여러분들이 생소한 단원일 수 있으니까 여기를 주어진 명제의 결론을 부정하여 이 문장 하나하나 그냥 똑같이 쓴다고 생각하세요. 똑같이 쓰고 아무 생각 없이 베끼지 마시고, 아, 이게 이래서 이런 거고 이게 이렇게 해서 2배가 되고 그럼 짝수니까 요거는 앞서 했던 거를 활용을 했던 거고 너무 잘 밝혀진 사실이라서 그 다음에 이게 이런 흐름으로 대입을 했고, 이 흐름을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거 선생님이 막 여러분을 억지로 붙잡고 외워라 이럴 수도 없고, 뭐 공식 이거 증명하는 거 뭐 한 10번 써라 이럴 수도 없잖아요. 물론 하면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방식은 여러분도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를 정성스럽게 한번 그대로 해보세요. 그리고 답지랑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답지랑 비교해서 해보시고요. 2-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